GS건설이 하자 부실 시공에 항의하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3년 만에 북한 금강산에서 이뤄지는데 대구, 경북에서도 6명이 포함됐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경북도지사의 지지도는 전국 8위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형 건설사인 GS건설이 하자 부실 시공에 항의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용역업체 직원들을 배치해 항의하는 입주민들에게 공포심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포항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2번의 입주 사전 점검 이후에도 계속되는 하자 부실 시공으로 인해 결국 준공 승인 대신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자 접수가 많다 보니 현재 1,567가구 중 3% 수준인 50가구 정도만 이사를 마쳤습니다. 이사를 앞둔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건설사는 고객 성향을 강성등으로 분류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명 입주민 블랙리스트를 만든 셈입니다. 고객 성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강성이다. 옆에 계신 분은 미친 강성이다. 이렇게 이제 쪽지가 자기네들끼리 이제 공유하기 위해 가지고. 게다가 현장 사무실에는 건장한 체격의 용역업체 직원들을 상주시켜 민원을 제기하러 온 입주 예정자들에게 공포심까지 주고 있습니다. 1차, 2차 하자 대시공 요청한 거 한 개도 안 돼 있더라고요. 엉망으로 지은 것도 모자라서 무슨 깡패들 사무실에 앉혀갖고 말도 못하게 하냐고요. 이게 대기업입니까? 이에 대해 건설사 측은 다음 분양 상품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를 수집한 것이라며 고객 성향이란 항목 때문에 오해를 부른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조사한 7월 경북의 고용률은 62.2%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취업자는 144만 명으로 2만 9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7월 경북의 실업률은 3.7%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포인트 상승했고 실업자는 5만 5천여 명으로 2만 1천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이 민선 7기 출범 이후 첫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지지도는 전국 8위로 나타났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지지도는 지방선거 득표율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민선 7기를 맞아 새롭게 도정을 이끌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대한 직무수행 지지도를 물었습니다. 이 지사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53.5%,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19.9%, 잘 모르겠다는 평가는 26.6%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지지도 순위 8위를 차지했는데 권영진 대구시장의 지지도 순위는 전국 6위,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도는 전국 최하위로 조사됐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지지도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득표율보다 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지지도는 잘하고 있다 45.5%, 잘 못하고 있다 21.4%, 잘 모르겠다 33.1%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얻은 득표율 28.2%보다 지지도가 17.3%포인트 상승해 전국에서 지지도 상승폭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주민들의 주민생활 만족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59.2%로 가장 높았고 대구는 44.7%로 14위, 경북은 44.3%로 15위를 기록해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닷새간 유선 임의 전화 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전국 19세 이상 시도 주민 8,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광역 시도별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은 4.9%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는 민선 7기 도정 운영 계획과 공약 실천을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경제 분야는 청년 사관학교 운영, 사회적 경제제품 공공기관 구매 확대 등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 방안을 정했습니다.
관광분과는 경북문화관광공사 설립 방안과 지역통합 공공숙박시설 플랫폼 구축 등, 도정분과는 출자 출연기관 구조 개혁 등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2015년 10월 이후 3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오는 20일부터 5박 6일 동안 북한 금강산에서 열리는데 대구 경북에서도 6명이 포함됐습니다. 72년 만에 조카를 만나는 이산가족 한 분을 윤태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해 88살인 박홍서 씨는 북에 두고 온 형이 그리울 때마다 가족 사진을 펼쳐봅니다. 해방되기 직전인 1945년 1월 황해도에서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당시 치과 의사였던 형만 남겨두고 박 씨는 부모님, 동생들과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형제를 갈라놓았습니다. 형에 대한 기억은 주로 치대생이었던 형이 동생들에게 보여준 포근한 사랑이었습니다. 방학 때는 전문학교 사각 모자 쓰고 이래 와갖고 우리하고 놀아주는 거, 그 기억이 많이 나죠. 대구에 살던 박 씨 가족은 전매청에서 근무하던 아버지를 따라 1938년 황해도로 가게 됐고 해방 이듬해 경북 영주로 내려왔습니다. 형과 헤어진 지 72년. 형이 돌아가셨다는 슬픈 소식을 얼마 전에 접했지만 북에 남은 조카를 이번에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생활했는지 또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떤 말을 했는지 이런 거 궁금하지요. 박 씨처럼 이달 20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2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하는 이산가족은 대구 2명, 경북 4명입니다. 현재 대구 경북의 이산가족은 3,000명입니다. 고령화로 해마다 숫자가 줄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이벤트에 그칠 게 아니라 정례적인 상봉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폭염 상황에 따라 초등학교 개학 일정을 학교장이 판단하도록 했으나 경북 동해안에는 개학 연기 학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포항의 65개 초등학교와 경주의 45개 초등학교는 대부분 다음 주에 개학할 예정인데 지금까지 연기할 학교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어제부터 폭염이 주춤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약간의 더위가 있지만 수업을 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학회 용역 중간조사 결과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백지화될 경우 직접 손실이 2조 5천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손실액 내역은 건설 기간 7년과 가동 이후 60년간 법정 지원금이고 여기에다 원전 주변 사회 간접 자본 사업 무산과 고용 감소, 예정 부지 미보상 등 간접적인 피해를 감안하면 전체 피해는 66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울진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백지화 위기와 관련해 군민 대토론회와 총궐기 대회를 열어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삼복 더위가 지나자마자 가을이 성큼 가까워진 느낌인데요. 미리 만나는 호미곶의 초가을 정취와 등대에 관한 특별한 전시를 홍태균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푸른 하늘과 흰 파도가 우러진 호미곶. 지난 110년간 한 줄기 빛으로 이곳 백기를 밝혔던 호미곶 등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축학적으로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등대역. 박물관에서는 등대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 전시가 열립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에스파냐의 라코르냐 등대는 피카소에게 깊은 영감을 줬으며 1910년대에 만들어진 어청도 등대의 등면기 렌즈는 가스등과 석유 등 백열 전구로 이어지며 백기를 밝혔던 우리 등대의 역사입니다. 예술가의 소재가 된 등대와 화폐와 우표 등의 갖가지 생활용품도 볼거리입니다. 등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인류와 함께한 등대의 역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번 세계 등대 유물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꾼 빛 등대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지난 5월 인천에서 개최된 세계 등대 총회에서 주목받은 전시를 호미곶으로 옮겨왔습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30개국 200여 점의 유물을 기증받았으며
국립등대박물관 소장품도 함께 선보입니다. 이 밖에도 박대성, 수묵에서 모더니즘을 찾았다전을 경주 솔거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으며 이야기극 석곡 이규준을 만나다가 포항시립 동해석곡도서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홍태균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부터 3년 동안 영유아와 성인 등 5,700명을 대상으로 제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는 중금속 등 환경오염물질의 체내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며 이전보다 조사 물질을 확대하고 오염물질 노출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정밀 조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2015년 실시한 3기 기초조사 결과는 올해 12월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청년 구직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포스코와 SK하이닉스 등 9개 대기업이 참여해 2달 동안 직무교육을 실시한 뒤 191개 중소협력사에 426명을 채용합니다. 신청 대상은 만 34살 이하의 청년 구직자며 오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선선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일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차츰 오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이제 더위가 다 사라졌나 싶을 정도로 선선했던 하루였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찬 공기가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주말인 내일은 맑은 하늘에 한낮 기온 26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19도에서 23도 분포를 보이면서 한 달가량 이어졌던 열대야가 사라졌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가 쾌청하겠습니다. 오전은 보통 수준으로 야외 활동하시기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동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9도에서 23도, 낮 기온은 26도에서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0도, 독도 22도, 낮이 되면 울릉도 26도, 독도 24도입니다. 동해상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3.5m로 일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차츰 기온이 올라 다음 주에는 다시 33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